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요일 수령절도주의 북한학 제15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사회주의 위생문화편에서 오늘은 제반 필수품, 소비품의 질적, 위생문화적 실태를 북한 주민 사회에 범일반화된 대표적 사례만을 뽑아서 통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장 및 용기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북한은 인민용 필수품, 소비품 중 어느 것 하나도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관련 정책을 내놓은 적조차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진 김일성은 1980년대 중반 북한 주민 사회는 생전 처음 듣는 소위 포장혁명을 제창하면서 앞으로 인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물품을 보기도 좋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포장해서 인민들에게 공급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포장의 기본 재료인 종이, 비닐, 유리 관련 원자재와 기술이 먼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종이 사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죽하면 2024년 6월 8일 노동신문이 김정은이 새로 일떠선 민들레 학습장 공장을 돌아보면서 학습장 공장은 핵폭탄을 만드는 공장보다 더 중요한 공장이다 라고 한 말까지 게재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상태의 필수품, 소비품을 공급받는가? 이 문제입니다. 먼저 식료품부터 봅시다. 북한 경내에서 국가가 공급하는 식료품은 쌀이건 식용유건, 간장 및 된장, 소금, 육류, 수산물, 당가루 관계없이 어떤 포장도 용기도 없이 저울에 떠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절대다수 북한 주민 사회는 식용유 병도 깨지지 않는 한 앙금이 앉으면 수단급 판에서 수년간 사용합니다. 간장, 된장은 아예 거의 되물림되는 오지 단지에 넣고 사용합니다. 유리병이건 플라스틱 병이건 너무도 귀해서 어쩌다 외국산 폐콜라병이라도 생기면 간장이나 기름을 넣어서 찬장에 장식용으로 보관해두고 씁니다. 북한에서 식료품이 포장되어 나오는 것은 오직 외화 상점뿐이고 김일성 족속이 선물에 한해서만 육류건 기름이건 당가류건 포장되어서 하사됩니다. 이런 실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199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들여온 비닐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을 하역할 때 관련 직업군이 그것들을 훔쳐서 장마당에 풀어놨을 때 불이 나게 팔려 나갔겠습니까? 다음 비누, 칫솔 등 소비품 포장 실태입니다. 낙후하기 그지없는 북한에는 인민 소비품이라고 해봐야 대표적인 것이 비누, 칫솔, 치약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퇴진 김일성이 1992년경 핵사찰 압력이 들어올 때 상점들의 칫솔, 치약도 없어서 인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남조선 해방전쟁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저체제 수립 이래 치약을 제외하고는 비누건 칫솔이건 위생적으로 포장해서 판 적이 아예 없습니다. 특히 비누, 포장은 고사하고 북한에서 비누라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빨래 비누 아니면 세면 비누, 이겁니다. 그것도 1970년대부터는 심각한 원료 부족으로 언제 한번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애송이 김정은은 특히 빨래비누 생산 공급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현에서 과학기술 부문이 기치를 들고 나가자라는 노동당 구호까지 내놓고 북한의 경공업 연구원에 빨래비누 개발 명령 과제까지 하다라고 지금까지 폭파되고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선전하는 포장된 생활 필수품들은 전시용 아니면 선전용 뿐이라는 점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다음 상비약품, 소독제비 포장 실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진 김일성, 김정일은 물론이고 애송이 김정은까지도 사회주의 위생 문화를 제창할 때마다 전체 인민이 무병무탈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며 생활하도록 하는 것, 이 말을 빼놓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상비 약품 포장 실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북한은 주민사회의 필수적인 아스피린, 소화제, 회충약 같은 상비약품도 포장해서 공급한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알약을 세서 공급하거나 가루약인 경우는 약숟가락으로 떠서 신문직원 먹은 손에 잡히는 종이 조각에 대충 포장해서 공급합니다. 북한에서 대중화된 전이민족 회충약은 볏짚 삶은 물입니다. 그 물을 거주지에서는 인민반 담당 의사가, 직장에서는 소속 진료소 의사나 간호원이 주전자에 포담아 들고 컵 하나를 들고 도락하면서 부어 먹이는데 이것이 일상입니다. 오죽하면 북한 주민 사회의 포장 알약은 수입약, 포장하지 않은 알약은 국산약이라는 고정관념까지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포장된 약 역시 동화진료소 같은 간부 전용 병원이나 각 중앙도병원 간부진료과 대상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상비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상비약품도 구하기 힘들어서 북한의 절대다수 주민들은 약 색깔이 변해서 누래질 때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급할 때 요긴하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독약, 방충약, 포장 실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갖가지 해충 박멸용 소독약은 오직 직장별, 거주지별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포장이나 용기도 없이 대충 실어온 약들을 삽으로 퍼서 공급합니다. 그때면 주변에 거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약. 북한에서 바퀴는 주로 평양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의 추방대 가서는 한 번도 바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평양시 주민들은 그 바퀴 잡는 약을 오직 외화 상점에서 외화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북한은 사회주의 위생 문화를 위한 바퀴 박멸약을 단 한 번도 생산해서 공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생활위생 필수품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생활위생 관련 필수품이 부동의 대표적 물건은 손톱깎개입니다. 그래서 손톱깎개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생산한 북한산 손톱깎개는 두세 번만 손톱을 깎고 나면 날이 묻어져서 손톱을 거의 뜯어내야 합니다. 그런 손톱깎개조차 수요대로 생산하지 못해서 많은 성인 남자들은 열쇠 고리에 손톱깎개까지 꿰서 옆구리에 차고 다닙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인 경우 이따금 학교에서 손톱 검열을 하면 그냥 선자리에서 이빨로 손톱을 물어뜯고 검열을 마칩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손톱깎개조차 북한에서는 그렇게 귀합니다. 북한 평양의 당군종 핵심 기득권에서 제일 인기가 높은 것은 남조선 손톱깎개입니다. 그들은 거의가 이런저런 기회에 구입한 남조선 손톱깎개를 씁니다. 김일성 족속의 북한이 한 해도 거리지 않고 온갖 전염병들이 시즌 때마다 수은에 방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 족속 북한의 위생문화 필수품 소비품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